네, 애널리스트 톡톡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 음식료업종, 유통업종 담당하시는 박상준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음식료업종을 오늘 얘기할 예정인데 3분기 실적 시즌 네. 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업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요즘은 사실 음식료 업종이 시장에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워낙 이번 주가 막 슈퍼 위크고 뭐 AI의 뭐 정상회담에 너무 FOMC 네. 정신없는 일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분위기를 잘 몰라요. 요즘 음식료 업종에. 지금 소외주죠, 소외주. 그쵸? 어때요? 요즘 뭐 주가 네. 뭐 거래도 많이 안 되고 약간 그런 상황인가요? 아, 요새 뭐 사실 장이 너무 뜨거우면 네. 저희 섹터가 좀 이제 소외를 받는 경우들이 좀 그러네요. 있는데 네. 뭐 지금 그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실적이 사실 뭐 굉장히 뭐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아, 그래요? 네, 뭐 그렇다고 엄청 나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좀 증시 이제 분위기 자체가 워낙 이제 좀 한쪽 몇 개 섹터로 이렇게 강하게 쏠려 있다 보니까 저희 쪽은 좀 그 동행에는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숫자 자체는 사실 이제 내수가 조금 올라오긴 합니다. 내수가 좀 올라오긴 하고, 왜냐하면 이제 유통 쪽에서도 전에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비 심리도 좀 올라오고 해서 좀 올라오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좀 주도주가 삼양식품이잖아요. 그쵸, 삼양식품이 3분기 실적 추정치가 조금 내려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큰 폭은 아닌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다운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대장이 좀 이렇게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네, 많이 빠졌죠. 차트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줄은 몰랐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연 삼양식품의 주가가 저기까지 내려갈 일인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적 시즌에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어찌 보면은 이렇게 소외되어 있을 때 기회로 잘 포착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삼양식품 어쨌든 지금까지 실적 사실 배신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사실 3분기, 4분기도 이익이 증가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이익은 네. 잘 증가하고 시장에서 약간 그 눈높이가 좀 내려왔다는 폭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5%도 안 될 것 같은데 뭐 해봐야 뭐 한 2, 3%. 근데 주가는 지금 20% 넘게 빠졌거든요. 예. 왜 빠졌냐? 이제 그 사실 수출 데이터의 그런 변동성이 저는 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가 차트를 보여주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차트가 이제 우리나라 라면 수출액 전체고 그거를 제가 이제 누계 개념으로 표현한 게 오른쪽인데 예. 월별로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저게 한 10월 달 한 20일까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8월이 좀 약했고 전월 대비 9월은 또 많이 늘었고 10월은 지금 뭐 20일치 공개됐는데 거의 뭐 반토막 났잖아요. 그래서 MOM으로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세 때문에 좀 상반기 물량이 좀 땡겨져 나간 게 있어서 8월이 좀 약했고 9월은 이제 10월 초에 국경절 중국 국경절이 있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나간 거고요. 한국 10월은 좀 추석 연휴가 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뭐 사실 거의 쉬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럼 말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 숫자가 아니고 수요가 그러네요. 약한 게 아니고 그냥 괜찮게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좀 국가별로 제가 넣은 게 있는데 지금 중국부터 보시면 중국은 작년 연간 수출을 넘어섰어요. 작년에 사실 중국이 많이 영업을 좀 수요 대비 적극적으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24년에 너무 늘어나 보니까 회사가 미국을 이제 대응을 좀 많이 신경을 썼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는 중국 쪽에 좀 영업을 좀 영업 열심히 하면서 수출이 많이 늘었고 미국은 관세 때문에 우려가 있고 작년에 베이스가 높은데도 뭐 월마트나 뭐 크로거나 타겟 이런 데 들어가다 보니까 누계로 보셔도 지금 뭐 작년을 수준을 크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밑에 이제 동남아랑 유럽을 좀 보시면 네. 동남아도 그냥 완만하게 계속 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지금 하반기 들어서 조금 꺾였어요. 그러게요. 네, 상반기까지는 뭐 한 5월까지는 작년 대비 비교했을 때 우상향 추세였는데 이제 6월부터 조금 둔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거래선 좀 정비하면서 있는 현상이거든요. 아마 내년 초 되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수요가 워낙 계속 좋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앞으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왼쪽 상단 차트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숫자가 잘 나와야 삼양식품 주가가 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삼양식품이 우리나라 전체 라면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잘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1월부터는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제 연말에 이제 지금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회사가 내년에 코스트코 쪽에 이제 입점률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물량을 미리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은 뭐 한 11, 12월부터 해야 될 거고 중국이 이제 춘절이 내년 2월입니다. 그러면은 또 연말에 춘절 물량이 많이 들어갈 거고 유럽도 이제 거래선 정비가 얼추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하면은 이제 수출이 굉장히 좀 11월, 12월부터 전월 대비 흐름으로 봤을 때 셀 것 같다.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니면 언제 사겠냐. 그러게요. 예. 지금 26년 PER이 얼추 한 17배, 18배까지 다시 내려왔고 27년 PER도 지금 15배가 이제 빠져가지고 깨졌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27년 초에 또 증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7년도의 실적 개선 가시성은 굉장히 높죠. 예, 높고 그러면 이제 시장은 26년 상반기 가서 저희가 얘기한 것들이 이제 숫자로 반영되면서 이익이 이렇게 점프업 할 텐데 27년에 대한 기대감을 그때 또 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야 된다. 예, 지금이 굉장히 사기 좋은 시점이고 시장에서 관심이 낮을 때 이럴 때 사야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수요의 큰 그 방향성은 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이 좀 삼양식품 살만한 타이밍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뭐 소외된 섹터인 것도 뭐 알 수 있고 우리가 그리고 숫자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 소외야 이제 또 실적이 빛을 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숫자가 좀 떨어지는 거는 이제 10월 영향이 있고 뭐 유럽의 어떤 정비 이런 것들 때문이라면 사실 불닭볶음면이 안 팔려서 갑자기 인기가 떨어져서 이렇게 됐느냐? 이거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이 사야 될 때다. 지금 아니면 언제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에 기대를 많이 모았었잖아요. 네. 네, 캐대언 덕분에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났었는데 네. 다 돌아왔네요 이게. 네, 그렇죠. 이게 조금 이제 너무 빨리 변형을 해서 뭐 60만 원이 고가였나요? 네, 거의 60만 원 좀 넘었었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내려왔는데 근데 이제 캐대언 효과가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4분기에 이제 그러니까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년 1분기가 또 한 실적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보통 농심은 1분기가 이제 계절성이 제일 좋거든요. 이익이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4분기부터는 좀 매출 성장률이 저희가 올라오지 않을까. 이제 사실 이 회사는 이제 미국 쪽이 좀 가장 큰 문제인데 미국이 지금 매출이 작년에도 좋지 않았고 올해도 상반기에 계속 좋지는 않아요. 지금 북미라고 돼 있는 부분. 3분기도 저희가 역신장을 보고 있는데 4분기는 좀 성장으로 돌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캐대언 효과가 좀 발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럽 쪽도 지금 매출이 QOQ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캐대언 영향으로 저희가 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외형 성장률이 좀 회복이 되면서 이제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는 좀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지속성의 여부는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뭐 캐대언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캐릭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얼마나 오래 갈 거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삼양식품 주가랑도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삼양식품이 이제 농심보다는 좀 더 대형주고 이제 수출 쪽에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움직이면은 같이 또 동행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삼양식품이 또 해줘야 되는 거군요. 네, 삼양식품이 중요합니다. 그쵸, 뭐 캐대언으로 인해서 막 엄청나게 팔렸느냐 그거는 사실 아직까지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라면 전체적인 수출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 캐대언까지 활용해서 같이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 지금 또 이제 조용해졌을 때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과자, 빵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리온을 기대를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기대하는 내용이 흥미롭더라고요. 코코아 가격이 그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 이제 뭐 오리온, 롯데, 웰프도 둘 다 좀 영향이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뭐 초코 관련된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이제 원재료로 이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작황도 좀 안 좋고 워낙 또 이 주요 생산지가 뭐 옥수수나 뭐 대두 이런 것처럼 뭐 미국, 남미 이런 데가 아니라 그런 이제 좀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뭐 이런 아이고 죄송합니다. 서아프리카 국가들인데 코트디부아르, 가나 뭐 저희 뭐 월드컵 축구 선수권 대회나 돼야 들어볼 만한 그런 국가들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근데 사실 뭐 통계나 이런 것들 데이터가 굉장히 좀 이렇게 투명하지는 않고 또 이렇게 그 농산물은 농부들이 직접 이렇게 뭐 바이어한테 납품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정부가 또 한 번에 수매해서 납품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가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사실 코코아를 하는데 지금 가격 차트 혹시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이제 12,000불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평균적으로 봐도 한 8,000불에서 10,000불 정도에서는 토당 가격이 움직였는데 반토막이 났네요. 지금 이제 6,000불 깨졌다가 지금 뭐 6,000불 근처에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가나 정부에서 이걸 톤당 3,000불 정도에 수매를 했어요. 어? 왜요? 예? 뭐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000불 정도의 수매를 하니까 농부가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지금 시장 그쵸. 거래 가격이 10,000불 근처에 있는데. 네. 그래서 암시장이 저는 형성됐을 거라 봐요. 아. 네, 다른 이제 브로커들이 와서 내가 한 8,000불에 사줄게. 그렇겠네요. 브로커는 10,000불에 넘기면 되니까. 네. 네,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을 거라 보고 음. 정상 시장이 되게 이제 거래 볼륨이 스퀴즈 됐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스파이크가 많이 났던 거거든요. 근데 또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또 투기 베팅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격을 좀 이렇게 공급 부족 이상으로 많이 이제 튀기게 된 영향인데 예. 올해 10월부터 60%를 올렸어요 수매 단가를. 그래서 5,000불 초반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파가랑 1,000불밖에 차이가 안 나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렵네요 이거. 예, 이게 그래서 네. 그럼 정상 시장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회복이 되고 가격도 이제 그 원래 이제 밖으로 나갔던 물량들이 다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수요도 많이 줄었고요. 수요도 사실 한 3년 누적으로 보면 20% 정도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을 초콜릿 가격을 워낙 올리니까 사실은 이제 소비자들도 잘 안 사 먹고 뭐 유럽에 있는 좀 작은 기업들은 뭐 파산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오리온을 이제 좀 보는 거는 사실 오리온은 해외 매출이 그냥 꾸준히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네. 초코파이 잘 팔리니까. 뭐, 네, 그렇죠. 지금 뭐 러시아 법인도 성장률이 잘 나오고 있고 중국도 이제 간식점이라는 그 핫한 채널 비중이 늘어나면서 네. 매출 성장률이 지금 9월에 좀 올라왔거든요. 그 밑에 아마 보시면 9월 테이블이 좀 아니, 잠깐만 밑에가 아니고 위에인가 봐요. 아, 네, 위에네요. 9월 테이블이 아, 있는데 여기요? 9월이 지금 중국이 10% 성장, 네. 위안화 기준 6% 성장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간식점 비중이 이제 채널 비중이 한 4분의 1 돼요. 저게 지금 중국에서 제일 핫한 그 유통 채널이거든요. 간식점? 가성비 채널이고 굉장히 이제 그 카테고리 킬러 같은 그런 채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과자 제품을 중심으로 소비자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고 이렇게 많이 대용량으로 이렇게 그 사가지고 이제 그 가격을 낮춰갖고 이제 파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채널이 굉장히 성장률이 좋은데 저 비중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중국에서 성장률도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원가가 제가 봤을 때는 내년부터는 빠질 것 같거든요. 네, 원재료 투입 단가가 1분기부터 빠질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1분기가 이익률이 이익 개선 모멘텀이 크지 않을까. 사실 춘절이 내년에 2월 중순이어서 4분기보다는 1분기 실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원가 하락까지 겹치면 1분기가 좀 더 모멘텀이 세지 않을까. 그러네요. 실적 개선 강도가 좀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리온도 안 그래도 주가 아까 보니까 많이 빠지고 있던데. 많이 빠졌죠. 지금 PER이 내년 기준 PER이 9배가 안 돼요. 네. 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률은 뭐 15% 이상 나오는 회사인데 ROE도 뭐 굉장히 높고 그런데 지금 주가 자체는 굉장히 뭐 많이 빠졌고 배당 수익률은 뭐 거의 3% 근접했고 네. 여기도 굉장히 이제 바닥이다. 그러네요. 네, 저희가 지금 바닥에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 롯데헬푸드도 같은 맥락인가요, 그러면? 비슷하죠. 근데 이제 웰푸드가 조금 코코아만 놓고 보면은 베타는 훨씬 클 수는 있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오리온은 영업이익률이 높잖아요. 네. 네, 롯데 웰푸드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오리온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가 구매액은 비슷한데 이제 이익이 오리온이 좀 더 두꺼우니까 이제 베타는 웰푸드가 더 큽니다. 물론 이제 해외 성장 모멘텀이나 이런 거는 오리온에 조금 더 점수를 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원가 하락 효과만 봤을 때는 롯데 웰푸드가 조금 더 민감도가 클 것이다. 왜냐하면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도 아마 내년 1분기부터 원재료 단가 좀 내려간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면 이야기 해봤고요. 그리고 코코아 가격 이야기 해봤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혜주들을 이렇게 두 가지씩 나눌 수가 있었거든요. 탑픽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삼양식품이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네. 이 생각이 드네요. 삼양식품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삼양식품이 중요하고 저희도 삼양식품을 제일 좋아하고 네. 사실 이제 11월부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저도 좀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네. 아마 이제 수출 데이터가 11월 1일, 뭐 11일, 20일 열흘 단위로 좀 나올 거예요. 그리고 12월도 사실 저는 12월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11월 중에는 좀 이제 좀 비중을 많이 늘리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예.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3분기 숫자에 대한 그런 경계심리들이 있어요. 예, 근데 뭐 어느 정도 저는 뭐 주가에 많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도면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이제 너무 싸지 않냐. 그래서 삼양식품을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오늘 뭐 많이 포커스는 안 됐지만 KTNG도 지금 내년부터 배당금 증가 폭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뭐 금리도 많이 내려갔고 볼만한 주식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런 데 나와서 뭐 지금이 아니면 언제 사겠느냐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공감되는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삼양식품 이거 뭐 불닭볶음면 잘 팔린다는데 뭐 라면도 수출이 잘 된다던데 너무 비싸서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틈새를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외에 농심, 오리온, 롯데 웰푸드까지 KTNG까지 살펴봤습니다. 연구위원님과 함께한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